Good morning. 오늘 저 캐나다에서 오신 손님이 저하고 2주일간 같이 있다가 오늘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을 오늘 모셔다 드리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요런 여기가 무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바다니까 잠시 와갖고 점심 먹고 그러고 갑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전망 좋은 카페에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세요. 네. 캐나다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2주 됐어요, 그죠? 네, 온 지 2주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십니다. 네. 30년 되셨나? 한국에, 그러니까 캐나다로 가신 지가? 네, 1994년도에 갔으니까 네. 30년 됐습니다. 30년. 네.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그 일 때문에 오시는데 오자마자 사건이 있어, 사건. 네.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10월 26일 날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오기 전에 약간 이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는 게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비행 내내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아랫부분이 많이 아팠습니다. 엉덩이가? 네, 엉덩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네네네. 아팠는데 그리고 도착해서 이사장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저희들이 청주에 그 상담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아프니까 국부제 마취 크림을 바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캐나다에 사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아팠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조금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네. 네. 우리 그냥 바로 병원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에는 이게 바로 병원에 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잘. 네. 그러니까 네. 그 엉덩이가 이렇게 막 통증이 있으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거기에서 마취 연고 바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국부용 마취 연고를 바르게 되면 근데 그 마취 연고가 알고 보니까 그거래요. 문신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연고 그거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바르거나 아니면은 뭐 파스라도 그냥 바르고 일단 출장이니까 가자. 네. 네. 이랬는데 이제 오후에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집 앞, 저희가 서초동에 살잖아요. 집 앞에 이제 기쁨 병원도 있고 그 병원이 제법 규모가 크니까 가서 한번 보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네, 갔죠. 네. 네. 근데 사실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거예요. 진짜 그랬죠. 저는. 진짜. 네. 그래도 그냥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고. 네, 가니까 막, 네. 막 그냥, 제가 의심을 좀 했죠. 네.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CT도 찍고, 제가 가슴 엑스레이, 아니, 엉덩이 아픈데 왜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하고, 네. 막 그래갖고, 이거 뭐지?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그렇죠. 종합검진이야?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놀랬죠, 제가. 그랬는데, 그 결과가 또 바로 나왔어요. 이것도 한국식이에요. 그죠? 그렇죠. 바로 나오더라고요. 캐나다는 네.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 그 자리에서 막 일사천리를 쫙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결과 나왔는데 수술하랍니다. 응급수술. 많이 놀랬죠. 네. 응급수술을 하랍니다. 근데 그 병원 또 기쁨 병원이 꽤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큰 병원이죠. 근데 그 병원에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네. 송도병원을 가서 네. 서울에 있는 네. 거기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당일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과잉 진료가 아니라 결국 알고 보니까 네. 그렇게 안 했으면 폐혈증. 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캐나다, 우리나라가
진짜 의료는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실감하셨죠? 전 요번에 와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전에 가가지고 수술까지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캐나다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가요? 저는 이제 패밀리 닥터한테 연락을 하죠. 네. 하게 되면 한 2, 3일 정도, 네.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따가 이제 네, 약속을 정하죠. 잡히죠. 네, 그 가면은 이제 패밀리 닥터가 보고 잘 모르겠다. 전문의를 만나라. 라고 하게 되면은 전문의 소개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네.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CT 촬영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는 그 가정 주치의제가 있거든요. 주치의. 네. 예,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치, 그러니까 가정의학과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뭐 눈이 아프다 그래갖고 안과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가정의학과 내 주치의한테 가서 그분이 안과로 이렇게 이렇게 진료서를 써줘야 어포인트먼트 해줘야 제가 안과 전문의를 맞습니다. 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여러 명을 이제 등록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개인별 병의 히스토리, 병적을 관리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전문의를 바로 그냥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해서 내 주치의도 예약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가면 그 주치의가 있는 공간은 그냥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그렇죠. 네.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피 뽑고 뭐 검사하고 이런 것도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많은 경우에 엑스레이 같은 거는 거기서 안 합니다. 네. 네. 이런 거 전부 다 다른 데 가서 하는데 네. 엑스레이 찍는 곳이 따로 있고 혈액 검사는 혈액과 피 검사하는 데가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뭐 하나 검사로 가도 네. 여기저기 이렇게 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야 이게 엑스레이 갖고 판명이 안 된다. 그럼 CT를 찍어야 된다. 그럼 또 한 3주 기다렸다가 또 CT 찍는 데 가가지고 찍고 또 전문의 만나는데 한 3주 이상 또 걸리고 그렇죠. 그 전문의가 봐서 이건 위독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술까지는 좀 네.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네. 꼭 그러니까 그 그렇죠. 진단 내리는 네. 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리니까. 시간이 꽤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앓는이 죽는다. 그게 우리는 농담 삼아 하는 말이잖아요. 앓는이 죽는다.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는. 네네. 그래서 교포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교포들이 조금 뭐 암이라든가 좀 진한 이런 증세가 있으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바로 갑니다. 네. 바로. 근데 저는 이번에 또 한번 놀랬던 게 그 이제 기쁨병원에서 그렇게 진료 진단하고 그랬을 때 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네.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나왔지. 그 3분의 1 정도만 아마 됐을 겁니다. 우리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이제 그 돈 다 낸 거고. 그 다음에 송도병원에서 수술하고 1박 2일 그러니까 입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입원했습니다. 네. 제 짐작으로 만약에 캐나다나 미국에서 그 정도 수술했으면요. 최하, 진짜입니다. 최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맞아. 1,000만 갖고 택도 네, 없고 네. 2, 3천만 원 납니다. 진짜로. 그래도 나오죠. 네. 사실 별것도 아닌데 네네.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송도병원에서 수술 다 한 것까지 합쳐갖고 한 200만 원 조금 더 뭐 그 정도 수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술비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는 이제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죽은 목숨이었을 수도 있다. 네. 정말 그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정말 눈물이 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가지고. 네. 이게 한국의 의료 시설을 한번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러고 우리는 뭐 늘 그렇게 사니까. 그 저는 이번에 살짝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대란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수술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제 큰 5대 메이저 병원은 좀 그렇지만 그 밑에 병원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는 한국이 참 이런 의료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대한민국의 의사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혹시 여러분 해외에 여행 가실 때는요 혹시 모르니까 꼭 여행자 보험 꼭 들고 맞습니다. 가시어요. 그거 꼭 드셔야 돼요. 네. 여행자 보험 꼭 들어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거 수술 같은 거 한번 하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뭐 입원하면은 차 뭐 어지간한 거 다 한 달 병원 입원하면 집도 다 날라간대. 네. 전 재산 다 날라간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보험 들고 가세요. 어쨌든 이번에 그런 일이 네. 있었습니다. 한국 떠난 지가 30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0년 됐죠. 제가 산 날보다 한국에서 산 날보다 캐나다에서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이제.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60은 안 됐다는 얘기네. 계산이 빨라. 네. 50대 네. 중반이십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캐나다 처음에? 저는 이게 저는 직업 군인이었었습니다. 네. 직업 군인. 그래서 계속 이제 별을 달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군에 갔었는데 우연찮게 사고로 이제 병원에 좀 있게 됐거든요. 네. 그 전에 전 199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굿모닝 팝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뭐 전국적인 인기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죠.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접하면서 영어를 아주 쉽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정말 이 영어를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특전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특전사에 이제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특전사령부에 근무를 하면서 미군하고 친해지면서 더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동경은 있었는데 군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의병 전역을 하게 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저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가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캐나다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전역할 때 계급이 대위였습니다. 대위. 대위. 네. 영어로 대위를 캡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지금도 영어 이름이 캡틴이죠. 캡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캡틴 선생님, 캡틴 선생, 저기 OSS 캐나다 유학 프로그램 캐나다의 총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 캐나다에 제가 오랫동안 살고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만 전에는 이제 주로 거기 캐나다에 많이 살았죠. 네. 그때 2년이 돼서 저 처음 이렇게 만나서 봤을 때는 조금 놀라셨겠다. 많이 놀랬죠. 그래요? 네, 항상 방송에서 듣고 TV에서 보고 하다가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어우 진짜 그게 벌써 네. 18년 전쯤 되네요. 네, 그때. 그렇죠. 네. 그때 그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형제처럼 좀 가족 이상으로 네.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캐나다에서 결혼도 네. 하신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결혼했습니다. 네. 그 과정은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캐나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저는 캐나다에 간 이유가 어.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꿈을 갖고 네. 여행 컨덕터가 되겠다. 그러니까 투어 가이드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행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기 전에 네. 영어 배울 때 이제 ESL 커플이라고 부르죠. 네, ESL 커플. 영어 배우면서 와이프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네. 어학연수를 가서 네, 거기 어학연수 온 여학생하고 결혼을 한 거네. 네,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 여자. 네, 결혼을 했죠. 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민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95년도 후반부터 네. 유학원을 했었습니다. 유학원을. 네. 네. 유학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학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네. 98년에 이제 고등학생을 받기 시작했고 2002년도에 초등학생.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하고 캐나다의 유학의 전설입니다. 20년 이상을 꽤 됐죠. 네. 20년 맞습니다. 이상을 이 유학 업종에 계신 분이니까 국제 커플이시고. 네. 그러면 집에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네. 일본 분이시면 네. 그때는 어학연수 했을 때는 영어로 대화했겠네. 사랑을 영어로.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 아나타와 you love me? love me ですか? 뭐 이렇게. 네. 영어 잘했어요 그 당시에 두 분이?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네. 네.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랬구나. 그래도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네. 한국어도 배우고 저도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에서 한때 사셨잖아요. 저는 2년 반 정도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 아내의 고향인 일본에 가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그것 때문에 일본 가신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일본에 계속 그냥 이게 국제 커플이면은 한국에서 살던가 아니면은 일본에서 살던가 조금 더 캐나다에서 사는 것보다 편하지 않나? 어느 한쪽이 그래도 좀 많이 뭐 일가 친척들이라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네. 그 당시 그때가 아마 90년대 후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을 생각했었습니다. 일본도 생각했는데 안 한 이유가 교육 네.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학구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 예나 지금이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생활하다 보니까 캐나다 애들이 그렇게 해맑게 잘 지내는 겁니다. 말 되네. 우리 애를 캐나다에 네, 시키우자. 라고 맞아, 결심을 한 맞아. 거죠. 그거 네.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국제 커플인데 캐나다에서 근데 이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민은 독립 이민으로 그때는 그 당시엔 네. 그런 게 있었다. 독립 이민이 뭐냐면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이 사람 정도면 캐나다에서 네. 살면서 직업도 갖고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그 채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민 오기 쉬웠어요. 그 당시에는. 쉬웠죠. 네. 맞아. 쉬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민하시고 돈도 안 듭니다. 그 이민은. 맞습니다. 요즘은 그 제도가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네. 그 당시에는 20년 전만 해도 이민 오기 되게 쉬웠어요. 그렇죠. 점수만 되면 됐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민 오셨구나. 네.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한국에 살아도 그렇고 일본에 살아도 그렇고 애들 교육 때문에 우리가 힘들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캐나다에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애가 다 컸잖아요. 지금 이제 큰 애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 일본 지점에 네네 맞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3개국어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본어하고 영어는 완벽하게 하고요. 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합니다. 조금. 네, 조금 합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영어로 모국어를 mother tongue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의 혀. 네. 그건 이제 모국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애를 키우니까 모든 아이들은 엄마의 언어를 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mother tongue. 네. 아빠의 father tongue. 이 아빠의 혀는 돈 버는 혀지 네. 애 키우는 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모국어는 엄마의 언어가 모국어가 됩니다. 그러면 네. 애들은 일본어는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죠. 네. 아들 둘 다. 네네 둘 다. 그 영어는 뭐 당연히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살았으니까 네. 영어 당연히 할 거고. 네. 아빠는 돈 버느라고 밖에 막 이렇게 뭐 일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한국말 가르칠 시간도 없었을 거고. 음. 알아는 듣죠 상당히. 아주 조금 네. 조금 네. 왜냐면 저희들이 집에서 제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와서는 집에서 일본말을 캡틴 선생님이 일본어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네. 일본어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일본서 살다가 오니까 네. 어느 정도나 하세요? 뭐 웬만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자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런데 한국하고 웃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도 많이 알고 하니까 네, 네, 조금 네. 더 이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게 제가 일본 기숙사에 생활을 했는데 네. 한국 여학생들을 봤거든요. 네. 오, 일본 악센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국인 악센트, 일본 악센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일본 애다 할 정도인데 걔는 어릴 때 왔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왔더라고요. 어렸을 네. 때 언어는 어렸을 때 해야 돼. 네. 모든 언어가 네. 어렸을 때 해야 그 발음 같은 거. You have no accent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영어 하는 사람들 Oh, you have no acc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액센트가 없다는 얘기는 와 발음이 완벽하네. 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일본어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나 보죠.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본어를 들었을 때는 오, 일본 곧잘하네.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본 사람이 들으면 네. 네. 나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짱겜 뽕 합니까?
짱깨뽕이라고 일본어로? 네,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짱깨뽕. 네. 그렇구나. 그 묵찌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묵찌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묵찌빠, 빠, 예, 찌. 그건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일본어가 공용어군요. 예, 일본어가 공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일본어는 더 잘하겠다 당연히. 오, 저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어렸을 저랑- 때 엄마하고 네, 같이 있었으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일본어, 영어 섞어서 씁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일본어가 그 한국말하고 가깝고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일본 분이시고 이렇더라도 네, 그래도 묘한 문화적 차이는 있을 것 같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영어, 그러니까 일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일본 드라마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일본 드라마 보면 이해는 되시죠? 네, 네. 근데 혹시 이런 거 없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막 깔깔대고 웃거나 막 슬프고 막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왜 웃기지? 뭐 이런 거? 그런 경우 있죠. 반대로. 반대로. 네,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한국에 네네네네. 오면은 네.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어.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거든요. 하고 난 뒤에 와이프가 얘기해달랍니다. 무슨 얘기인데 왜 이렇게 웃었냐?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이름이 안덕기라는 학생이 있는데 안덕기. 안덕기라는 안덕기? 학생이 예.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떠드니까 야 임마 너 누구야? 그러니까 안덕기입니다. 이렇게. 안덕기입니다. 경상도 말이네. 안 듣기나 듣깁니다. 너 이름 뭐야? 안 듣깁니다. 뭐 이러겠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줍니까? 나는 웃겨. 예, 일본말로 안덕기입니다. 예, 일본말로 얘기를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예, 사투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럼 와이프가 오해를 합니다. 너 딴 얘기했지? 내용 봤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참 너 이게 형 맞지? 그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이게 갑자기 부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웃겨 죽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그 뉘앙스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있을 수 있겠네. 네, 네. 그럴 수 있고. 거기는 혹시 이런 건 없어요? 뭐 한일 관계 우리는 맨날 좀 피고피고 독도가 내 땅이니 네 땅이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와이프는 우리 땅이다. 우리는 우리란 얘기가 이제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네네네네. 엄마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땅이다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일본말로 와다시다치라고 하거든요. 우리 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저희 와이프는 맞아. 네 땅 내 땅 같이 우리 땅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는 서로 이제 피할 때도 많고, 네 얘기한들 뭐 집사람 관심도 없고. 네. 아니 음식은 어떻게 해요? 한식 잘 만들어 줍니까? 저는 사실은 뭐 많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한식 만들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하는데 한국의 그 진한 뭐 그런 어떤 맛은 나오진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리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마법의 수프 있지 않습니까? 라면 수. 네. 라면 수. 네, 조금 넣기도 합니다. 네, 하기도 하는데 일단 맛있게 먹어주고요. 일본 음식은 잘합니다. 그렇겠죠. 네, 일본 음식도 잘 드세요? 네, 워낙 식성이 좋으시니까. 저는 뭐 워낙 다 잘 식성이 먹습니다. 좋으니까. 돈가스라든지 뭐 소바, 소면 뭐 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시다. 이번에 우리가 2주 동안 네. 이제 응급수술 하시고 한 뭐 2, 3일은 뭐 집에서 쉬고 네.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좀 전국을 일보러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네.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네. 네. 생각 한 5개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김해에서 먹은 쭈꾸미. 쭈꾸미. 뭐 너무 맛있었고요. 네. 두 번째 먹었던 게 뭐냐면은 그 영주 조그마한 신데 그 딱 들어갔는데 거기 내장탕, 그 순댓국. 와, 그건 순댓국. 예술이었습니다. 예술이었고 광주에서 먹었던 낙지. 낙지. 와, 낙지는 꼬들꼬들한 게 진짜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먹은 거 지금 뭐 또 어디죠 거기? 부산에서 먹은 초밥. 우리가 만들어 먹는 초밥. 초밥 맛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그 뭐죠? 대구에 닭찜. 찜닭. 치즈 찜닭. 치즈 찜닭. 어휴. 맛있었고. 네, 맛있었고 어제 먹은 양꼬치. 양꼬치도 맛있었고. 저는 뭐 그리고 그 삼겹살. 오. 온양 축협. 아산. 예, 그렇죠. 거기도 맛있어. 네, 와.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이 드니까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네. 30년을 네.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아파서 저희는 그냥 2주 동안 이제 한국에 이렇게 전국을 네. 저하고 이렇게 많이 다녔다. 물론 제주도까지 못 갔지만 쭉 다녀보면서 느낀 거. 네, 저는 이제 애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캐나다 덕을 많이 봤다. 저는 이민 오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수없이 이제 대가리고 있는데 애들이 다 잘 컸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애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솔직히 나도 정말 좀 미안해. 네. 왜냐면 저도 애를 참 잘 키웠는데요, 나름. 네. 저는 사실 뭐 물론 제 와이프가 좀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썼지만 한국에서 대학 입시 치르느라고 초, 중, 고 막 학원 보내면서 그 정말 부모의 희생, 그 그렇죠, 입시 그렇죠. 때문에 네. 고생.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프하고 저도 그 고생 안 했거든요, 사실은. 안 했는데도 그래도 아드님이 존 홉킨스 대학을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다 잘 했는데 다 네. 아들, 딸 다 잘 네. 컸는데 네.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양에서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일단 매우 독립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죠? 진짜 맞습니다. 매우 네. 스스로 다 알아서 하고 네. 그게 가장 큰 거였고 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고 우리는 맞습니다. 지나친 경쟁 때문에 다 옆에 사람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진짜 조금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시 네.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미안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애들 다 키우고 보니까 이제 수구초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뭐 그게 맞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머리를 둔다. 연어가 돌아오는 것처럼. 연애가 들어온 거죠. 네네네. 회개하듯이. 한국이 자꾸 이제 그리워지고요. 요번에 캡틴 쌤도 그래. 30년을 살아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이게 한국이 옛날 제가 살았던 한국이 아닌 겁니다. 맞아. 네, 아닌 겁니다. 그건 진짜 맞다.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편리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제 아들도 지금 일본에 잠깐 있지만은 네. 틈나면 한국에 온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많이 발전했고 네. 편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일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네. 바쁘겠다가 돌아가고 했는데 요번에 네. 아프다는 그 덕분이죠. 네. 덕택에 네. 이렇게 또 이사장님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봤는데 정말 예쁜 곳, 그 다음에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요. 네. 와, 한국이 볼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 정말 좋다. 왜 헬 코리아, 헬 조선이라고 왜 그러지? 아마 그게 입시 지옥 때문이에요. 헬 지옥. 네. 그럴 수 있어. 네.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 또 애들에게 대학 입시는 정말 지옥이 맞죠. 그렇죠. 네. 공부가 왜 좀 즐거우면 안 되나? 미국, 캐나다 애들 그러게요.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참 즐겁게 공부하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대학 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그 캐나다 대학. 대학 다닐 때. 그렇죠. 대학 가면 공부 엄청 빡세게 하잖아요. 빡세게 합니다. 네. 우리는 거꾸로 대학 가면 네. 좀 쉬는데. 네. 예나 지금이나. 네. 의대생들은 뭐 안 그러지만. 네. 아무튼 저는 한국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네. 공기가 약간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맞아요. 네. 뭐 오늘은 조금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중국이 요즘 이렇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이 제조업이 조금 주춤하죠. 예전보다는 덕분에 한국의 공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의료 시스템. 그건 뭐 두말하면 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톡톡히 느끼고 가는 건데 네. 나이 들면은 진짜 한국에서 반드시 살아야겠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평균 수명 있잖아요. 네. 평균 수명이 이제 일본을 거의 앞질러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 1위래 한국이 지금. 와, 네. 세계 1위고 2위가 어디더라? 일본은 아니야. 유럽 쪽입니까? 내가 까먹었다. 네. 네. 그리고 하여간 그 지금 뭐 미국은 저 한참 미치고 네. 한국이 거의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인데 네.
근데 음. 그 지나친 한국의 의술의 발달로 이제 왜 제가 지나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술의 발달 우리가 건강 수명은 미국 사람보다 짧대요. 미국 사람들 건강 수명이 지금 한 72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건강 수명은 그보다 짧은데 아파서 그냥 주장창 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병원 가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잖아요. 네네. 미국은 워낙 병원 비싸죠. 가는 게 비싸니까 네.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그러니까 검사 이런 것도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캐나다는.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파도 피 검사 이런 거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그러다가 죽고 그래서 그렇게 아파서 생활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짧다고 그럽니다. 네.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되네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나쁘다고도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면 이게 정말 이게 주변에 우리 지금 모두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노부모들 막 그냥 치매에 병 간호하느라고 정말 굉장히 많으시죠. 그 주변에 보면은. 이 우리가 의료 과잉 지출. 그렇죠. 한국은 분명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 시설이 좋은 거죠. 분명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은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번에 와서. 네. 아니 저도 캐나다를 이거를 집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완전히 들어와야 되나 요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병원 문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 거니까 그런 네. 문제도 있고. 저는 애들이 지금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딸은 지금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네. 굳이 지금 캐나다에 연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되나. 근데 아내들은 와이프들은 보통 자식이 있는 곳에서 그렇죠.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분님은 저 부인께서는 아마 한국에 들어올자 그러면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수 있는데 일본에 정착하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정착을 일본에 하고, 예. 그러니까 일본에도 집 한 채, 한국에도 집 한 채. 그래갖고 짱깨 뽕 해갖고 일주일은 여기서 살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 한국에 같이 여행 이렇게 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 일본에 2년 반 동안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반대로 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의 나라에서 꽤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한 1년 정도 아마 한국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어학당이라는 곳에서 한국말을 배웠었습니다. 네. 두 분이 진짜 사랑하셨구나. 네. 서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한국말 좀 하세요? 조금 합니다. 제가 한번 겨울방학 때 한국을 갔는데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한국말 잘한다고 마을버스를 타는데 막 신나가지고 토건인가? 그때 아마 승차권이죠. 넣으면서 아저씨 2인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2인분 맞지 뭐. 네. 고깃집도 아닌데. 네. 재밌다. 네. 근데 보면 그 캐나다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네.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 삶의 방식이. 네. 그죠? 네. 거기서 그 캐나다에서는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OS에서 선생님들 다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나는 사람 선생님들만 이렇게 만나고. 선생님들만 만나죠.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공항 가는 길에 옆에서 이제 점심 잠깐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지. 그냥 남자 여자들 그냥 그룹으로 와가지고 깔깔대고 재밌게 그게 등산 가고 산악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많이 사는데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같이 모여서 많이 이제 뭐 당구도 치고 뭐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이제 이러고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거의 그런 거 없잖아. 없죠. 아. 저 심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전에는 교육청문을 가야 되고요. 네. 오후 2시부터는 애들하고 저녁 8시까지 같이 있어야 되니까 바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OSS 선생님을 교육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이들하고 사는 거 외에는 뭐 다 다른 생활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도 그렇고. 네. 내가 이번에 괜히 한국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바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아니, 한국에 안 왔으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야 그런 생명의 은인이시죠. 제가 불러줘가지고 왜 불렀을까? 네. 성경 지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맞아, 진짜 먹는 거 네. 맛있어서 좋고 가는 데마다 깔끔하고 예쁜 카페들 많이 있고. 너무 좋죠. 네. 정말 이런 천국이 어딨나 싶죠.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진짜. 좀 좋죠. 여기도 지금 한번 보세요. 뭐 이거 얼마 좋습니까 지금 바닷가, 이게. 네.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이러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요. 얼마 좋습니까 이게. 이런 데가 네. 뭐 한국은 뭐 어딜 가도 거의 그죠. 거의 어딜 가도 이런 데가 있죠. 뭐 여기만 이런 데가 있나. 카페는 뭐 거의 세계적이잖아요 한국은. 와, 그렇죠. 한국 카페 캐나다에서도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티모튼도 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이 그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여간 캐나다에서 네. 우리 OSS 유학생들 네. 잘 좀 매일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맞습니다. 네. Everyday 네. 매일 만났고 네. 그냥 어린 아이들의 심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신 연령 5학년. 5학년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 네. 하여간 오늘 재밌게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네. 편하게 돌아가시고 네. 나중에 또 무슨 네. 뭐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아우, 그냥 네. 한국에서 일사천리로 수술 감사합니다. 하시면 네. 네. 자, 우리 짱깨뽕 하면서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여기 보고 해야 돼. 가위바위보. 제가 하겠습니다. 카메라 뭐야? 가위바위보. 또 1대1 마지막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됐습니다. 충성. 충성.